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전 세계 1위를 유지하던 상품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태세가 변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라 케니라고 합니다. 푸드 트렌드 칼럼니스트이자 유튜버로 10년 넘게 유럽과 북미에서 새로 나온 음료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베를린 아파트 창문을 비추고 있었지요. 제 책상 위에는 빈 병과 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는데 감귤 소다, 에너지 음료, 아이스티까지 전부 패배의 전리품처럼 일렬로 늘어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똑같은 맛이었고 제 가슴은 답답함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원하시는데 저는 고개를 싸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편집자 루카스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어? 저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새롭지가 않아요. 5분 뒤 루카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환경을 좀 바꿔보는 건 어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환경을 바꾼다고요? 저는 어지러운 선반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미 가능한 모든 무역 박람회, 공장 견학, 시음회에 다 다녀봤습니다. 새로운 맛을 찾아 대륙을 가로질러 비행기를 타고 갔지만 매번 느끼는 건 작은 설렘과 그 뒤에 찾아오는 똑같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런던에서 네온 그린 음료를 마시며 웃고 있는 제 모습, 토론토에서 매운 생강소다를 마시고 기침을 하는 제 모습, 스톡홀름에서 베리티를 보며 한쪽 눈썹을 치켜든 제 모습이 포스터처럼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반짝이던 불꽃들이 이제는 희미해진 느낌이었지요. 제 시선은 노트북 모서리에 깜빡이고 있는 이메일 알림으로 옮겨졌습니다. 제목은 초청장 한국식품 글로벌 포럼이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당연히 김치랑 불고기는 알고 있지만 음료라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제가 거길 가야 하죠? 라고 빈방에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호기심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형형색색의 포장으로 가득한 시장 풍경이, 선명한 빨간 고추를 써는 요리사들, 펄펄 끓는 찌개가 담긴 테이블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클릭해 열어보았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친근한 어조로 식품 트렌드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초청이었지요. 음료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락 버튼 위에서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설렘이 살짝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제 모습을 상상하니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 말하듯, 그러나 주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죠. 저는 루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포럼 초청장 받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감탄하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거 정말 대단한 기회야. 전에 꿈에도 생각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영상도 대박 나올 거고. 저는 책상 위의 빈 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이게 바로 제가 필요했던 자극일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면서 저는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베를린의 직선적인 스카이라인과 익숙한 소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서울의 네온사인과 새로운 맛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상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채널에는 새로운 불꽃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그 불꽃이 바로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것 같았습니다. 모험이 저를 부르고 있었고 오랜만에 저는 그 부름에 기꺼이 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부드러운 콩소리가 났고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영화는 보지 못했고 식사는 거의 손도 대지 못했지만 이제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있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는 줄지어 선 비행기들과 밝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제 옆에는 캐리어가, 어깨에는 무거운 카메라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터미널로 들어서며 눈부신 조명에 깜빡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판이 수화물 찾는 곳, 택시, 푸드코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좋아요, 엘라라. 새로운 걸 찾아보자고요. 저는 알록달록한 간판과 과자들이 줄지어 있는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에 들어서자 커피와 달콤한 페이스트리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저는 잠을 깨우기 위해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집었습니다. 그때 보였습니다. 메뉴 선반에 놓인 밝은 파란색 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영문으로 펩시제로 라임이라고 쓰여 있고 아래에 작은 한글 글자가 보였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했습니다. 맑은 하늘에 작은 색의 폭발처럼 라임 그린 스플래시가 파란색 배경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맛이 가미된 콜라인가요? 그다지 혁신적이진 않은걸요. 먼저 레몬 사이다를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파란 캔이 저를 유혹하듯 손짓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뻗어 라임 콜라를 꺼냈습니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치고 한 손에는 커피, 다른 한 손에는 라임 콜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활주로가 보이는 큰 창가 옆 나무 벤치를 찾았습니다. 비행기들이 조용히 앉아 다음 비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벤치에 내려놓고 펩시제로 라임 캔을 손에 들고 돌려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라임 스플래시 디자인을 바라보며 맛이 어떨지 상상했습니다. 카메라는 벤치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녹화 표시등을 켜고 속삭였습니다. 자, 지금 서울에서 시차 적응 중인 엘라라입니다. 펩시제로 라임이라는 걸 한번 맛볼 건데 과연 기대만큼일지 확인해보죠. 탭을 따자 시익하는 소리와 함께 가느다란 거품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캔을 코에 대고 향을 맡았습니다. 톡 쏘는 라임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상큼하고 신선하며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작은 모금을 마셨습니다. 혀끝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달콤한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진짜 라임 맛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의 콜라는 부드러웠고 과하지 않으면서 작은 거품들이 목을 간지렸습니다.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다르네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다시 한 모금을 마셨고 눈을 감았습니다. 맛의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라임과 콜라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캔을 벤치에 내려놓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십 가지 콜라를 맛봤지만 이만큼 신선하게 느껴진 건 없었어요. 마치 여름날을 병에 담은 것 같네요. 뒤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캐리어를 끌고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비밀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캔을 들어 올리며 빈 터미널에 물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제야 작은 글씨로 롯데 칠성음료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한글 글자를 읽으려 했지만 눈앞에서 춤을 추듯 지나갔습니다. 저는 캔을 가방에 밀어넣고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 모금이 제 안의 호기심과 설렘, 작은 불꽃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음식과 음료에 관한 이야기를 찾으러 왔지만 이 음료가 먼저 저를 찾아낸 셈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집어 마지막 모금을 마시고 세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이 라임 콜라를 만든 걸까? 어떻게 이렇게 상큼한 맛을 내었을까? 아직은 모르지만 빨리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강남 컨벤션 센터의 높고 반짝이는 유리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분주한 거리를 비추는 거대한 거울 같았습니다. 입구 위에는 선명한 빨간색과 금색 배너로 코리안 푸드 글로벌 프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제가 그 펩시제로 라임의 제작자를 찾을 수 있는 곳이요.
안으로 들어서자 향신료와 신선한 농산물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부스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다채로웠습니다. 어떤 부스에는 반짝이는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빛나는 김치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고 또 다른 곳에는 투명한 포장지에 담긴 작은 김부각 과자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면 흰 모자를 쓴 셰프들이 달콤한 팥이 들어간 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대화 소리, 웃음소리, 음악 소리가 마치 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꼭 쥐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강남 컨벤션 센터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제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이 모든 멋진 음식들을 보세요. 카메라를 부스들 사이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느 한 부스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파란 캔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음료 부스 직원에게 펩시 제로 라임을 보신 적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롯데칠성을 찾아보세요 라며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음료를 만듭니다. 감사 인사를 건네고 저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가 젤리처럼 풀리는 기분이었지만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보였습니다. 커다란 롯데칠성 부스였습니다. 선명한 빨간색 간판 위에 하얀 글씨로 회사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시음 샘플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맥박이 요동쳤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 콜라가 태어난 곳임이 분명했습니다. 인파 사이를 헤치며 저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기자들 사이를 지나쳤습니다. 카메라가 손에서 땀에 젖은 듯 미끄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줄 맨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위험 있어 보였으며 작은 컵에 음료를 담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이현우 프로젝트 리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뒤집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보려고 애썼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저는 베를린에서 온 엘라라 케니입니다. 공항에서 펩시 제로 라임을 맛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우님의 눈이 반짝이며 상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맛보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럽지만 또렷한 발음이었습니다. 제 명함을 받아 정장 주머니에 살며시 넣으시더니 저를 따라오시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부스 뒤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빨간 커튼이 작은 출입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지나자 스테인리스 테이블과 밝은 조명으로 가득한 조용한 방이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깔끔하게 정렬된 캔들이 줄지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그래프와 공식을 담은 큰 차트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메모를 하거나 시험관에서 작은 모금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님이 뒤에 커튼을 닫자 메인홀의 소음은 잦아들고 기계의 부드러운 웅웅거림만 남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투명한 소다잔을 가리키며 이것이 저희 프로토타입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맛과 질감을 테스트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현우님은 굵은 글씨로 1500번의 맛 테스트라고 적힌 보드를 가리키며 완성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자부심 가득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30명의 연구원이 밤낮 없이 일했죠. 진짜 라임 추출물과 특별한 기포 기술을 사용해 부드러운 맛을 구현했습니다.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3년이라니요? 30명이라니요? 단 하나의 음료를 위해서요? 저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과학과 헌신이 숨겨진 세계였습니다. 이현우님은 프로토타입을 제 잔에 조금 따라주셨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실험실 조명 아래에서 연한 녹색 액체가 반짝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시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밝고 깊은 맛이 살아있었습니다. 맥박이 귀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이현우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햇살을 맛보는 기분이에요. 이현우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희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탐구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랩에서는 깨끗한 금속과 신선한 라임 향이 났습니다. 밝은 조명이 천장에 매달려 있어 모든 표면이 반짝였지요. 저는 이현우님 옆에 서 있었는데 그 프로토타입을 처음 맛본 뒤에도 가슴이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며 차트를 확인하고 유리 비커 속 액체를 적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지요. 이현우님은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긴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 위에는 제가 공항에서 맛본 것과 똑같은 펩시 제로, 라임캔 하나와 옆에 최신 배치의 음료가 담긴 높은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녹색 하늘의 별처럼 보이는 작은 거품들이 액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최종 공식입니다. 이현우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팻말에는 1500번의 맛 테스트 30명의 연구원 3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으로 그 문구를 따라가며 감탄했습니다. 3년의 노력,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제게 건네며 마무리 전에 한 번 더 맛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마치 새 장난감을 보여주는 아이처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품이 제 피부를 간지리는 듯 했습니다. 잔을 입가에 대고 마시자 맛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먼저 날카롭고 신선한 라임의 밝은 스파크가 왔고 이어서 부드러운 콜라의 단맛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며 가슴속에 부드러운 울림을 남겼습니다. 마무리는 더운 날 뒤에 부는 시원한 바람 같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강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마법 같아요. 이현우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주변의 연구원들도 잠시 멈추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손뼉을 쳤고 또 다른 연구원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늦은 밤까지 끝없는 맛 테스트와 수많은 실험을 거쳐 이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다시 들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입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의 열정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연구원들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강한 감미료를 배제하고 진짜 라임 추출물을 사용했어요. 부드러운 마무리를 위해 작은 마이크로 버블을 설계했죠. 모든 디테일을 반복해서 테스트했습니다. 이현우님이 앞으로 나와 제 카메라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라고 또렷한 영어로 말씀하셨고 저는 베를린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그의 말을 통역해드렸습니다. 새롭게 느껴지는 콜라를 만드는 것. 마시는 순간 감각이 깨어나고 한 모금 한 모금이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음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지치고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반 세상을 여행해왔지만 한 캔 속의 혁명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실은 에너지와 희망으로 가득 찬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을 목격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갑자기 이현우님이 테이블 위 태블릿을 두드리자 차트와 그래프가 작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웃으며 미소를 지으면서 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미소 상승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 시험용 컵에 부착된 작은 센서로 측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음료를 맛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미소 짓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스꽝스럽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예상치 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이현우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와 이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요.
그는 살짝 허리를 숙이며 저희 연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카메라를 챙기며 실험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유리 비커들, 차트들, 줄지어 선 캔들 모두 꿈만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혁신의 불꽃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붉은 커튼을 지나 분주한 컨벤션 홀로 돌아오며 저는 펩시제로 라임캔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맥박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의심이 아닌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메인 홀 바로 옆 조용한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커튼 사이로 밝은 조명이 비치고 청중이 모이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제가 한국식품 글로벌 포럼에서 제 이야기를 나눌 날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첫 시음 랩 비하인드신 혁신과 열정이라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마이크를 옷깃에 달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유튜버 엘라라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꾼 엘라라라고요. 스태프분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저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랩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조명, 줄지어 선 연구원들, 이현우님의 차분한 미소. 그리고 그 반짝이는 라임 콜라의 첫 모금이 제게 선사한 미소. 그 기억이 제 마음을 가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엘라라 케니. 박수갈채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카메라 크루와 함께 무대 위로 걸어나가 수많은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식품 전문가, 기자, 블로거들까지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뒤 커다란 스크린에는 포럼 로고와 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인천공항에서 파란 캔을 들고 있는 제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홀에 울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음료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콜라는 콜라일 뿐이고 저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건 없다고요. 저는 미소 지었고 몇몇 분이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공항 벤치에서의 순간 그 파란 캔 그리고 첫 상쾌한 한 모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청중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짧은 랩 비하인드 신 영상을 틀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 그리고 1500번의 맛 테스트라는 팻말. 청중 사이에서 놀라운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현우님이 비밀의 문을 안내해주신 차분한 목소리를 설명했습니다. 그 공기 속의 설렘, 동시에 영광스럽고 긴장되었던 제 감정을 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마이크로버블 차트 클로즈업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콜라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아주 작은 거품을 설계했습니다. 라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인공향이 아닌 진짜 라임 추출물을 사용했고 모든 디테일을 반복해서 테스트했죠. 맥박이 뛰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이 번개처럼 다가온 느낌, 밝은 라임, 균형 잡힌 단맛, 그리고 혀 위에서 녹아내리는 얼음 같은 깔끔한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분이 눈을 감고 그 맛을 상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론자로 여기 왔습니다. 한국 음료라고 하면 소주나 달콤한 차 정도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이 콜라는 열정과 끈기가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광대뼈가 아플 만큼 크게 웃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자 카메라 크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편집자 루카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이 실시간 인기 급상승 중이야.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저는 활짝 웃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엘라라, 해냈구나. 루카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조회수가 폭발적이야. 전 세계에서 댓글이 쏟아지고 있어. 저는 웃으며 거의 울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한 모금을 놓칠 뻔했다니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영상 댓글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맛보고 싶어요. 한국의 혁신이 대단해요. 라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분도 음료 뒤 이야기를 공유해줘서 고맙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지루하고 막막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맛과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에 제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공식 완성에 매진했던 이현우 님과 팀을 떠올리며 그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을 느꼈습니다. 책상 위 파란 캔을 집어들고 손에 꼭 쥐었습니다. 라벨은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음료는 제게 한국과 혁신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시각을 바꿔주었습니다. 내일은 베를린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리뷰어가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제게 어디로 데려다 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베를린 공항에 발을 디디자 서울의 따뜻함 뒤에 찾아온 시원한 공기가 부드러운 이불 같았습니다. 캐리어는 터미널 바닥을 덜컹거리며 굴러갔고 저는 카메라 가방을 트로피처럼 어깨에 걸었습니다. 가슴속에는 이야기와 영상, 추억이 터질 듯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큰 건 어떤 시차도 꺼트릴 수 없는 새로운 불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제 아파트는 그대로였습니다. 벽에는 지난 영상들 포스터가 붙어 있고 선반에는 빈캔과 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구독자분들의 축하 메시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메일, 그리고 루카스의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돌아오셨군요. 다음 시리즈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책상 위 한 켠을 비우고 펩시제로 라임캔 3개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작은 태극기 하나와 한복 피규어 몇 개도 함께 두었지요. 저를 바꿔준 사람들과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작은 상징들이었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어 클립들을 불러왔습니다. 공항에서 놀란 제 얼굴, 비밀 실험실 이현우 님의 미소, 포럼에서의 박수갈채까지. 편집하면서 매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캔을 따는 시익 소리, 초록 거품, 연구원들의 자부심 가득한 표정. 손가락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클립을 자르고 이어 붙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자막을 넣어 전 세계 시청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은 살아 숨쉬듯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첫 모금이 제 안에 전해준 그 펄떡임처럼요. 저는 이 시리즈 제목을 버블을 넘어서 맛과 혁신의 이야기라고 지었습니다. 에피소드마다 다른 나라, 다른 음료, 다른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에피소드 펩시제로 라임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특별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꽃을 지핀 순간이었으니까요. 밤늦도록 작업한 끝에 최종 편집을 마쳤습니다. 부드러운 전환, 명확한 내레이션, 실험실에서 프로토타입을 맛보던 순간까지. 제 화면 속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고 저는 기운이 빠진 채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튜디오에서 짧은 인트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제 얼굴을 환히 비추었지요. 평소처럼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라라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한 모금의 라임 콜라로 시작된 여정이죠. 제가 발견한 것들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활짝 웃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자 조회수가 순식간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이에요. 저도 주문할게요. 다음 에피소드 기대돼요. 같은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루카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채널이 역대급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톤, 이야기, 문화, 열정 모두가 사랑받고 있어요.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겸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여정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무대 뒤에서 함께한 사람들, 서울의 연구원들, 포럼 기획자들,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눠준 시청자분들 모두가 에너지의 버블을 더해주셨습니다. 그 후 몇 주간 저는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올리브유 테이스팅, 멕시코에서 칠리 초콜릿 워크숍, 일본에서 말차 다도까지. 어디를 가든 제 마음속에는 그 한국의 불꽃이 함께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열정을 제 시청자와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저는 늘 그 파란 캔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단순한 디자인의 캔은 큰 발견이 작은 패키지 안에 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가끔 탭을 따서 한 모금씩 마시며 익숙한 라임의 상쾌함에 미소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현우 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 영상 시리즈를 보셨다며 펩시제로 라임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기념품과 추억으로 가득한 스튜디오를 둘러보았습니다. 지난 영상들의 포스터가 저를 응원하듯 보였습니다. 저는 방 안에 속삭였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그 생각을 안고 카메라를 집어들고 시원한 베를린 방거리로 나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유리잔 속 거품처럼 반짝였습니다. 제 가슴은 아직 전할 이야기가, 맛볼 맛이, 그리고 놀랄 세계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불꽃을 찾는 여정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은 면적이나 인구로만 보면 작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창의성과 빠른 발전 속도만큼은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한국의 식음료 산업과 연구 현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열정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요.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한국은 조용히 그 실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혁신과 문화, 그리고 맛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도 공유해 주신다면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는 데 큰 보탬이 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